새벽 3시 30분 서울 외곽의 한 편의점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정리하는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아닙니다. 이 가게의 사장님이죠.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 거기에 집까지 담보로 잡아 5천만 원을 더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본인이 직접 서 있냐고요? 알바를 한 명이라도 쓰면 적자가 나거든요. 하루 14시간,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일하는 이 사장님의 실질 시급을 계산해봤습니다. 5천 원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알바생보다 못한 사장님,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들이 처한 진짜 현실입니다. 지난 30년간 창업시장에서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편의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1997년 IMF 터졌을 때도, 2008년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도, 심지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췄을 때도 편의점 매출만큼은 꿋꿋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의점을 불패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은퇴 후 뭘 할지 고민하는 50대 가장에게 가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편의점은 안전하잖아, 대기업 간판이잖아, 망할 일 없어라고 했을 겁니다. 창업 설명회에선 24시간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줬고요. 그런데요, 2024년 그 신화가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통계청이 편의점 업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장세가 둔화된 정도가 아닙니다.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역성장을 기록한 거예요. 전국에 5만 5천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는데 새로 문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문제입니다. 퇴직금 들고 나온 사람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하는 거대한 시스템, 그 구조적 모순이 드디어 수면 위로 터져나온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잔인한 구조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득을 챙기고 누가 피눈물을 흘리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통업계에는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흔들려도 대형마트가 무너져도 편의점만큼은 끄떡없다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다른 유통 채널들이 규제와 불황에 휘청거릴 때도 편의점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찍으며 승승장구했거든요. 업계에선 편의점을 유통업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렀습니다. 투자자들도 편의점 관련주는 안전자산 취급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 증권가의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업계 1위 BGF 리테일, 그러니까 CU 본사죠. 그리고 2위 GS 리테일, GS25 본사입니다. 이 두 공룡 기업의 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닝 쇼크가 터진 겁니다. 어닝 쇼크가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예상한 바닥치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뜻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려놓은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뚫고 추락한 겁니다. BGF 리테일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0.7%나 증발했고요. GS 리테일도 22.3%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수천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밤낮 없이 머리 굴리는 대기업 본사도 이 정도로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본사들의 위기는 곧바로 가맹점주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돼요. 본사 배가 아프면 점주 등골을 더 세게 빼먹는 구조거든요. 요즘 창업시장에서 편의점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요. 이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본사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수익 구조의 비밀, 그게 있어요. 경제학에는 립스틱 효과라는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비싼 물건 대신 작은 사치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은 못 사도 립스틱 하나쯤은 사서 기분을 낸다는 거죠. 한국에선 이걸 소확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이 소확행의 성지가 바로 편의점이었어요. 퇴근길에 들르는 편의점 맥주 한 캔 야근하며 혼자 먹는 따끈한 도시락, 새벽에 슬쩍 집어드는 아이스크림 하나.
이런 것들이 불황기 서민들의 작은 위안이었거든요. 실제로 IMF 터졌을 때도,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도,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을 때도 이 공식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편의점 매출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런데 2024년 이 황금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치솟아 버린 거예요. 지금 편의점 도시락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 6,000원은 기본이고 제대로 된 거 하나 먹으려면 7,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편의점 아메리카노도 2,000원대 후반이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서민들한테 더 이상 소확행이 아닙니다. 그냥 부담이에요. 사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도시락 대신 아침에 밥 싸들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커피 끊고 회사 탕비실 믹스커피로 버티고요. 편의점이 가성비라는 핵심 무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건 같은 시기에 백화점 명품관은 오히려 호황이라는 겁니다. VIP 고객들 매출은 쭉쭉 늘었어요. 있는 사람들은 더 펑펑 쓰고 없는 사람들은 편의점 커피 한 잔도 아끼는 세상. 이게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소비 양극화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BGF 리테일 영업이익 30.7% 급감, GS 리테일 22.3% 급감. 이 숫자가 그냥 본사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 아셔야 해요. 본사가 기침하면 가맹점은 폐렴에 걸리는 구조거든요. 본사에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이 있잖아요. 마케팅팀, 상품기획팀, 물류팀, 전략기획팀까지. 이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밤새 짜낸 전략으로도 이익이 30%나 날아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혼자서 계산대 보면서 발주하고 유통기한 체크하고 청소까지 하는 개인 점주들은 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거죠. 숨통이 조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사가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그 손해를 대체 어디서 메우려고 할까요? 가맹점주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발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상품인데 많이 좀 깔아주세요. 안 팔리는 행사 상품을 억지로 떠안기도 하고요. 지원금은 슬금슬금 줄어들어요. 예전엔 인테리어 비용 어느 정도 지원해줬는데 이제 안 해줍니다. 전기세 일부 보전해줬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본사 입장에선 어떻게든 자기네 실적 방어가 우선이니까요. 점주가 힘들든 말든 알 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점주들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단순히 매출이 좀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달 버티는 게 피 말리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 맞고 다음 달 월세 맞고 그러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 한도 늘리고 이게 지금 전국 수만 명의 편의점 점주들이 처한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본사의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로 흘러내려가요. 그 약한 고리, 바로 가맹점주들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무섭지만요. 점주들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빈 상가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될 때예요. 저 안에서 뭐가 나올지 벌벌 떨면서 지켜보는 거죠. 며칠 뒤 가림막이 걷히면 거기엔 어김없이 경쟁사 편의점 간판이 번쩍이며 걸려 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골목 상권이 정확히 이 모양입니다.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CU, GS25, 세븐일레븐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일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일본도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잖아요. 세븐일레븐 본사가 일본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인구 2200명당 편의점 1개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인구 948명당 1개예요. 밀집도가 2배를 훌쩍 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 점주는 주변 2200명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그 수요를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점주는 고작 900명의 손님을 두고 바로 옆 점포랑 피 터지게 싸워야 해요. 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인데 오늘은 CU 갈지 내일은 GS 갈지 매일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담배 한 갑, 음료수 한 병을 두고 뺏고 뺏기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 살 깎아먹기예요. 같은 브랜드, 같은 업종끼리 파이를 뺐다 보니까 결국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원래 편의점은 동네의 작은 인프라 역할을 했어요. 급할 때 잠깐 들르는 생활 거점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순기능이고 뭐고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옆집을 죽여야 하는 처참한 지옥도가 펼쳐진 거예요. 대체 왜 한국만 이렇게 된 걸까요? 편의점이 골목마다 넘쳐나는 기형적인 편의점 공화국의 시작점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강제해고였죠. 40대, 50대 가장들이 퇴직금 봉투 하나 움켜쥐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었어요. 사장님, 장사 경험 전혀 없으셔도 됩니다. 저희 본사 시스템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발주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마케팅도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평생 회사에서 월급만 받다가 갑자기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라는데 막막하잖아요. 치킨집 하려면 뜨거운 기름 튀겨야 하고 카페 하려면 커피 만들 줄 알아야 하고 근데 편의점은요? 물건 배송 오면 진열하고 손님 오면 계산기 찍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육체적으로 덜 힘들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게다가 대기업 간판까지 달 수 있으니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퇴직금 들고 너도 나도 줄을 섰습니다. 본사들은 신이 났죠. 점포수가 곧 시장 점유율이니까요. 미친 듯이 가맹점을 늘렸어요. CU가 새 점포 내면 GS25도 바로 옆에 내고 세븐일레븐도 질세라 그 앞에 자리 잡고 이런 식으로 36년간 눈에 불을 켜고 출점 경쟁을 벌인 결과가 뭐냐면요. 2024년 현재 더 이상 가게 낼 자리조차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은퇴자들의 피 같은 퇴직금을 땔감 삼아 불을 지폈고 이제 그 불이 자영업 생태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편의점 창업하려면 1억은 기본으로 든다면서요. 퇴직금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요. 여기서 본사들의 천재적인 상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부 임차형 계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없어도 사장님 될 수 있습니다라는 달콤한 유혹이죠. 일반적으로 편의점 하나 차리려면 보증금, 인테리어, 초도 물품비에서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본부 임차형은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나머지 보증금이랑 월세는 본사가 대신 내준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구세주처럼 보이겠죠. 와, 본사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네? 대기업은 역시 뭔가 다르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습니다. 근데요, 이 계약의 진짜 실체를 알면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본사가 공짜로 베푸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월세를 대신 냈다는 명분으로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40%에서 많게는 60%까지 가져갑니다. 점주가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해봤자 남는 돈의 절반 이상이 본사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예요. 조선시대 소장농이 딱 이랬거든요. 피땀 흘려 농사 지어도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한테 바쳐야 했잖아요. 더 끔찍한 건 5년 계약이 끝난 후입니다. 5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단골 손님도 만들고 동네에서 인지도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상권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권리금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점주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그 가치를 본사가 고스란히 회수해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점주를 앉히는 거죠. 당신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5년짜리 일회용 계약직 관리인이었던 겁니다. 창업 설명회에 가면요. 본사 직원들이 아주 그럴듯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이면 연 매출 6억입니다. 사장님 6억짜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근데 이게 완전한 숫자의 마술이에요. 눈속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5천만 원이 어떻게 녹아 없어지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월 매출 5천만 원, 여기서 상품 원가부터 빼야죠.
편의점 상품 마진율이 평균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3,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서 3,500만 원 빼면 1,500만 원 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사랑 수익을 나눠야 해요. 본부 임차형 기준으로 본사가 60%를 가져간다고 하면 900만 원이 또 날아갑니다. 이제 점주 손에 남는 돈이 6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지는 게 있어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편의점은 24시간 냉장고를 돌리고 조명을 켜놔야 하거든요. 거기에 폐기 비용, 카드 수수료,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은 그냥 증발합니다. 이제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 500만 원 다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진짜 함정이 나옵니다. 인건비예요. 점주가 가게에서 손 떼고 알바생한테 완전히 맡기면요. 24시간 돌리는데 인건비가 최소 86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벌어서 860만 원 인건비 내면 어떻게 돼요? 매달 36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주가 직접 서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이상 본인이 일해야 겨우 적자를 면합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이 얼마냐면요. 월 140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800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이 얼만지 아세요? 1만 30원입니다. 사장님이 최저임금의 3분의 1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적자의 과로에 시달리는데 왜 계속 붙들고 있냐고요. 못 그만둡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만두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계약서에 족쇄가 채워져 있거든요. 바로 위약금입니다. 5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본사가 지원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몽땅 물어내야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본사가 벌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기대, 수익, 이걸 영업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합쳐서 얼마나 되냐고요? 평균 4천만 원입니다. 많으면 1억 원까지 올라가요. 이미 매달 적자에 허덕이는 사람한테 위약금 4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나갑니다. 발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주들 사이에서는 이 위약금을 감옥문이라고 불러요.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좀비처럼 가게에 묶인 채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겁니다. 더 참담한 건 24시간 영업 의무 조항이에요. 계약서에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게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도 누군가는 그 계산대 앞에 서 있어야 해요. 한 점주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다가 결국 병을 키워버린 겁니다. 수면 부족의 만성 피로, 거기에 우울증까지 덮쳐왔어요. 24시간 대기하는 소모품 취급을 받으면서 몸이고 마음이고 전부 망가져가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게 대한민국 편의점 점주들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안팎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내부에서는 포화 상태로 서로 물어뜯고 있는데요. 밖에서는 더 무서운 적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 적, 다이소입니다.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뭘 많이 샀냐면요. 생필품이었어요. 급하게 필요한 건전지, 우산, 양말 같은 것들이요. 근데 지금은요. 다이소 가면 그게 다 있어요. 가격은 절반도 안 하고요. 굳이 편의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두 번째 적, 쿠팡입니다. 정확히는 쿠팡이츠나 비마트 같은 퀵커머스예요. 편의점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였냐면 가까움이었거든요. 집 앞에 있으니까 급할 때 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가락 몇 번 누르면 30분 안에 집 앞까지 배달이 와요. 그것도 더 저렴하게요. 편의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사는 뭘 하고 있냐고요? 점주들 살리려고 발 벗고 나섰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사는 지금 자기들만의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해외 진출이에요. 국내에서 더 뽑아먹을 게 없으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가 무인 편의점입니다. AI 스마트 점포라고요. 직원 없이 기계로만 돌아가는 가게예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가장 큰 비용이자 골칫덩이가 뭐겠어요? 인건비랑 가맹점주입니다. 기술이 완성되면 이 둘을 가장 먼저 자르겠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경쟁력 없는 하위 2030% 점포가 강제로 정리될 거라고요. 자본력 없는 개인 점주들은 빚더미에 앉은 채 쫓겨나게 될 겁니다. 본사는 살아남고 점주는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폐업이 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중산층의 몰락이고 자영업 생태계의 대멸종이에요. 편의점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 본사의 예상 매출 절대 믿지 마세요. 옆에 경쟁점 들어오고 최저임금 오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사인 전에 어떻게 빠져나갈지부터 확인하세요. 위약금 조항이 진짜 중요합니다. 본부 임차형의 낮은 초기 비용, 그건 5년간 당신을 헐값에 부려먹겠다는 미끼예요.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삽니다. 이 상생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자영업의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